예,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박미라입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는 걱정 가득한 우려의 목소리, 혹은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한 궁금증 등 정말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걱정되기만 했던 투자가 앞으로는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아주 친절한 상담이 여러분의 투자가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2517님께서 평화전공을 12,650원에 20%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비중을 늘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투자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따져보니까 이 투자금에서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게 아니어서 이익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쓴 건 아니었지만 과연 이익이 없는 투자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기 매매를 즐겨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실이 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참 이익이 없는 투자라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입니다. 고수희님께서 동아 지지를 13,900원에 25% 갖고 있는데 전문가님 추천으로 샀는데 매도 시점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고수희님은 개미 투자자인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좀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TV를 보면서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노력형 투자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동아 지질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할지 손쓸 수가 없네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수익님처럼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 종목을 꼼꼼히 연구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투자하는 요령뿐만 아니라 주식 강의도 워낙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한결 쉬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을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로 세워서 꼼꼼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빨간 주식님께서 보령제약을 15,900원에 40% 갖고 있는데 모임에 갔더니 이 종목 괜찮다라는 얘기 듣고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고혈압 신약 재료도 있던데 목표가를 제시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조금 수익 구간이 있는데 예전 경험상 목표가를 놓쳐서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기술적 분석 같은 걸 잘 못해서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NC소프트, 한솔, CSN, 포스코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배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도 8포인트나 올라와서 1811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8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시장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상담을 도와주실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배박사님. 예.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황부터 좀 보고 갈게요. 오늘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만기 전날 이제 지수 상승이 약간 주춤했다가 만기 당일날 그리고 금요일날부터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1800을 넘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81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요. 지수는 이제 앞으로 만기 영향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남과 동시에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 각각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유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 외에도 미국장 그리고 동남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럽 시장도 이제는 더블디라는 논의는 아예 거론조차 안 할 정도로 이제 오히려 가을 랠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이제 185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185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지수는 상승하리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안에서 종목별 테마 그리고
어느 정도 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이제 종목에 맞는 종목을 들어가시면은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 그런 가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떤 한 종목이 안 오른다면은 지금 같은 장에는 너무 그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약간은 흐름이 좋은 종목 그리고 테마라든가 유형이 맞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수익을 극대화내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수가 1850선까지 열려있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전략도 달라지겠죠.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해줬던 종목을 봐야겠죠. 2517님의 평화전공 보겠습니다. 평화전공을 12,6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비중을 늘려봐도 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익이 없는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배 박사님, 한때 좀 진단해 주세요. 예,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매수 단가 대비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한 15% 정도 수익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회사 내용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고가를 갱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아나 현대차 쪽으로 그 자동차 도어 이런 시스템 업체라 가지고 굉장히 신차 출시 효과와 더불어서 상승 탄력을 붓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 내용도 괜찮거니와 앞으로도 자동차 테마는 이제 흐름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일본 쪽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차가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괜찮고 회사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고점인 13,000원 정도 이상 이 상승 그 고점과 그리고 11,000원대 하락 곡선을 굉장히 오래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 1800 돌파 더불어서 가장 먼저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400% 유보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 과연 다시 밑으로 밀릴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테마 유형 이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은 더 눈에 쉽게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0%에 가까운 SL 같은 경우 차트 흐름을 계속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SL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그 고점을 뚫고 지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SL뿐만 아니라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종목뿐만 아니라 같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라공조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라공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넘지 못했던 고점을 지금 현재 뚫은 상태입니다. 1800 돌파 더불어서 1000% 이상의 유보를 갖고 있는 화신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승 탄력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종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활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뚫고 앞으로는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저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지만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고가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업종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를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갖고 있는 종목을 연말까지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은 지금까지 이익이 많이 안 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자동차 업종으로 많이 그 손실분이 복구가 되고 수익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주가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일본 수준인데 가격은 한 10% 정도나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평화전공의 흐름도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고수익님께서 동화 지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900원 25% 갖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추천으로 샀는데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투자의 왕도는 없겠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동아지지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놓친 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더 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단가 13,900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16,800원이기 때문에 놓친 게 아니고 아마도 굉장히 안 좋을 때 미리 보내신 것 같은데 현재는 굉장히 전화 유혹이 돼서 수익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약간 좀 매도 시점을 놓친 게 아니고 매도 시점을 앞으로 언제쯤으로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아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지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데, 건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토목공사의 상하수도 미장, 방수, 터널, 이런 쪽으로 시공 능력이 업계 평가로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특허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고, 특정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GTX 등 철도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특히 또 해저 터널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철도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차트 모습을 보면요. 거래가 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눌림목 하락 이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저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닥선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 타이밍은 어느 정도 회사 내용이 물론 이 동아지일 같은 경우 유보율이 1,700%로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고 단기 순이익도 한 100억 이상 매년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해저 터널 등 철도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일봉 추세를 떠나서 이제 월봉을 한번 본다면은 21,0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저항선이 없게 되는 자동차주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아지일 같은 경우는 2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25,000원, 3만원까지 이렇게 한 50% 내지 100% 정도 수익률도 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테마도 맞고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2만원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2만원을 돌파한다면은 25,000원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굉장히 큰 고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아주 우려한 종목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지를 봤고요. 이번에는 보령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을 매수하신 분은 빨간 주식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15,950원, 비중은 40% 되십니다. 고혈압 신약 재료가 있던데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모임에 갔는데 좋다고 하셔서 매수를 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소개가 됐는데요. 일단 금요일이었죠. 고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가 오늘도 역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예,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상당히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 전에 15,900원에 16,000원이면은 차트상 보면은 움직임이 거의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리는 현재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신약 개발이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부가 신약 적용을 허가를 얻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15호 신약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재료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이상 급등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붙은 상황인데요.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는 것.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와버리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대량으로 실리면서 음봉을 맞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수한 단가 대비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아마 장기 보유를 하면서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6,000원, 15,950원, 그러니까 16,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18,800원이면 거의 뭐 한 15%, 20% 정도의 수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 내용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고 회사 내용도 괜찮지만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신약이라는 재료가 완전히 노출되었고 이제는 판매를 하면서 글로벌화 전략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신약 재료라는 것은 그 상황이 나오면서 재료가 터지면서 크게 상승을 하지만은 음봉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죽으면서 관심에서 약간 떠난 그런 흐름이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박스 내지는 아니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요. 지금같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른 상황에서는 굳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하시고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 우량한 종목 쪽으로
잡으셔서 수익을 계속 내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는데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NC소프트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사신 분은요. 2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한 10% 정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보내주신 2793님의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듯 싶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예,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내용을 아마 아시고 고점에서라도 아마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종목들은 전부 상담하기가 쉬운 게 굉장히 저가의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기업 분석이라든가 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 같아요. 증시전략센터를 열심히 보신 분들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원이면 사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아주 저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2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10% 갖고 계시고요. 아, NC소프트를요? 아, 23만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예. 아, 23만 1,000원이면은 물렸네요. 예, 22만 9,000원이니까. 만약에 NC소프트를 현재 샀는데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저는 더 가지고 가도 괜찮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거래소에서는 자동차 업종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게임 업종이라고 제가 완전히 어느 정도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가 그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유보율이 몇 프로냐면 자그마치 6,700%가 됩니다. 자기 자본금 대비 한 6배 이상을 쌓아놨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어저께와 오늘 들어서는 음봉을 약간 만들고는 있지만은요. 이 종목도 자동차 업종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의 박스 흐름을 뚫고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 테마를 만약에 그 분석을 해 본다면요. 크게 그냥 흐름만 본다면 NHN 같은 경우도 6,000%의 그런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넘지는 못했지만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흐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네오위즈 게임즈가 있습니다. 이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로 물론 고점은 앞고점을 확 넘지 못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탈출하고 이상 급등이 나올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도 게임 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는 하락폭의 마무리를 하고 상승폭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이 회사도 1,300%의 그런 유보를 가지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하락 흐름을 완전히 돌파하고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보율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 1,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유보율이 높은 이유는요. 청소년들이 특히 PC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게임에 열중을 해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전자상가의 모든 컴퓨터라든가 아이들의 선물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연말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게임 업종이 활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내지는 일본 같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도 게임 업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출 활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업종이 게임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게임 업종을 가져가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인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9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811포인트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2,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485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는데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식을 바꿔서 기업 문화를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정부가 고충을 느끼는 것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의 격차가 벌어지면 갈등이 심해지고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지원을 요청해온 북한에 쌀 5,000톤과 시멘트 40kg들이 25만 포 등 구호물자 100억 원어치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적은 또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관련해 오는 17일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적이 보내기로 한 구호물자에는 쌀과 시멘트 외에 컵라면 300만 개 등 생필품과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구호품은 홍수 피해가 심했던 신의주 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 수가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상장 폐지된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시장 60개 등 모두 80개로 집계됐습니다. 외환위기 충격으로 한 개 기업이 속출했던 1999년에 89개사가 상장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퇴출 업체는 99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퇴출 기업 수는 83개사였습니다. 올 들어 퇴출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는 2007년 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도입하면서 상장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가 강화됐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3구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서울이 마이너스 2%, 인천이 마이너스 2.4%, 경기도가 마이너스 3.2% 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는 25개 구 중 유일하게 0.2%로 올랐고 강남과 송파구의 내림폭도 평균 하락률을 밑돌았습니다. 아파트값은 경기도가 많이 떨어져 과천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7.3%에 달했으며 일산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파주가 마이너스 5.7%, 김포와 용인 수지가 마이너스 4.8%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부산과 대전 등은 가격이 10% 이상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 발표 날이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전문가께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많았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VX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김승일 연구원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